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게 뭐냐? 이 함수를 좀 배우기 전에 사실은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 이 관계를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관계에 아주 관계가 이런 어떤 이런 영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함수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함수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관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집합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x라고 이렇게 놓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런 또 y라고 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x에 이제 여러 가지 뭐 a1, 뭐 a2, a3 뭐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치죠. 또 이제 뭐 b1, b2, b3, b4 뭐 이렇게 다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집합에서 임의의 하는 원소가 두 번째 집합의 원소에 딱 이렇게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에서는 이런 것도 돼요. 사실은 A1이라고 하는 데서 B2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원소가 Y 집합에 있는 B1이나 B2에 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함수에서는 이런 거는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함수는 항상 이런 첫 번째 집합에서 한 원소가 두 번째 집합의 한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꼭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A3에 있는 값이 B1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A3 다시 말하면은 X에 있는 한 원소가 Y에 있는 한 원소로 대응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관계 뭐 X의 값이 어떻게 됐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료수 수량하고 음료수 금액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음료수 수량을 앞서 있는 내용으로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걸 X로 놓고 이걸 이제 Y로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음료가 하나였을 때 1,000원, 두 개였을 때 2,000원, 세 개였을 때 3,000원, 뭐 4였을 때 4,000원, 5,000원. 그러니까 이 함수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X가 Y에 있는 값이 정해질 수 있죠. X에다가 1,000원, 1,000원을 곱해서 X를 쓰게 되면 Y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이 함수는 1000X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좀 해보면 fx는 1000X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X의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 Y 변수 둘 다 변하는 거죠. 이제 X가 변했었을 때 Y도 이제 변하는데 X에 따라서 Y가 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종속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정해지면은 Y 값이 결정될 때 그럴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앞서서 F의 X 이게 이제 Y였죠. Y였고 1000X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이 fx가 함수인데 y를 x의 함수, 그러니까 y가 x의 함수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가 1,000원이었고 두 개가 2,000원이었고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000은 앞서 배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미지수,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이제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제 f가 이제 펑션의 이제 하나의 그 약자죠. 우리가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y는 1000x로 쓸 수도 있고 fx는 1000s로 쓸 수 있고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함수의 표기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값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함수에 대한 값인데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의 값에 따라 가지고 y의 값에 하나만 대응되어야 돼요. 하나만 돼요. 물론 여러 개 대응될 수도 있죠. 여러 개 대응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초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전단사 함수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전단사 함수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한번 우리 학생들이 이 전단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전사 함수가 있을 거고요. 전사 함수가 있을 거고 또 단사 함수도 있고 여기 이제 전단사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전단사 함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뭐 그 개념으로 봤었을 때의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y의 값을 우리가 함수의 값이다, 함수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표현돼서 앞서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음료수 한 개가 얼마냐? 그럼 1,000원. 그럼 1,000이 이제 함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런 표현식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에다가 일렀을 때 y는 1,000 나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그림이란 그런 형태라. 만약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죠. 2,000. 이렇게 되면 x가 2가 들어갔을 때 y가 2,000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함수 값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배워있던 연립방정식도 풀어낼 수 있고 그걸 풀어내면은 우리 그 개수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개수와 상수항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내용이 향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 우리 쪽에 있는 뭐 통계나 인공지능에서 쓴다 그러면 이제 회계가 아니고 회귀 분석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선형 회귀 분석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말 나올 텐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미리 좀 한번 용어 말씀드렸습니다. 뭐 연습 문제에서 벌써 나왔네. 아, 이런 거 하라고 그랬구나.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요거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됐네. 여기 x 소문자인데 ax는 2다 했었을 때 3이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x가 3일 때의 함수값 y는 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f3은 8인데 8은 3a 플러스 2. 우리 이제 이게 뭡니까? 등식이 됐기 때문에 a를 구해낼 수 있죠. a는 결국에 그렇게 되면 넘어가면은 2가 되니까 2가 됐고 결국에는 fx가 결정이 되죠. fx가 결정이 되면 2a 플러스 잘못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a가 2가 됐기 때문에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6이 되면은 f에 6을 넣어주게 되면은 2 곱하기 6 더하기 2가 되니까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f에 2가 나오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니까 6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4에서 6을 빼니까 8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다 풀어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풀면 다 눈에 보여버리기 때문에 미리 풀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앞서서 설명 계속 드렸었죠.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이 뭐가 다를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달라요, 완전히. 미리 말하면 이런 형태, 다시 말하면은 x에 대한 y의 값이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x라는 값에 함수 값이 y로 나온다.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펑션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 이거는 뭘까요? 등호가 있네요. 미지수가 있어요. 이거 뭐 배웠죠. 방정식입니다.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면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는 거고 해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뭘 구할 건지가 이제 달리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함수인데 이제 x, y의 변수가 있는데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된다. 이럴 때를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한다.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니까 x 값은 독립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종속 변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한 거죠. 변수를 포함하고 등식이 있고 변수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는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거는 이제 그 등식이 맞을 수 있게 등식이 참이 될 수 있게 변수값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정식과 함수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셔라 라는 그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이를 했었는데 방정식 풀이하고 나면은 꼭 우리 수학책에 보면은 함수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밑에 거부터 먼저 보면은 방정식은 함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훨씬 더 큰 거죠.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등호에다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놓아두고 이제 설명할 때 고를 때를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 중요하죠. 실수 범위 안에서 이게 허수가 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죠. 우리 실수랑 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죠? 상대적인 개념인데 실수랑 허수가 있다. real number고요. real number. 실수는 real number라고 하고 허수는 이미지 m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imaginary. imaginary number. 허수. 이거 두 개 합쳐진 게 복소수. 왜 복소수를 영어는 이렇게 나오는데 컴플렉스 넘버인데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real number. 그래서 복소수 z를 우리가 표현할 때 a 플러스 jb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면은 요게 이제 real number가 되고요. 요게 이제 imaginary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j가 붙어 있는 허수를 표현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함수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당연히. 한쪽으로 다 왼쪽으로 몰아놓고 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또 그 예전 수학을 한번 또 배웠던 수1, 수2에서의 차이를 좀 보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1차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1차를 나타내는 직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배웁니다. 함수를 배운 다음에 직선을 배웁니다. 또 무슨 얘기일까? 1차 함수와 그래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차 함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숫자가 쭉 찍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어렵죠. 예를 들면은 하나 해볼까요? y는 만약에 2x 플러스 1이다 했을 때 1부터 2, 3, 4, 5, 6 이렇게 있었을 때 1 한번 넣어보죠. 이게 x고 이게 y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 1을 넣으면 3이 될 거고요. 2는 넣으면 5가 되고 3을 넣으면 7. 그 다음에 이거는 홀수구나. 이렇게 쭉 갈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은 이제 1, 3, 2, 5 이렇게 되면 한참 동안 뭘 빼고 더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기하학적인 표현이 가능할까? 기하학적인 표현이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거로 보여진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비교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배열되어 있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 첫 번째에 있는 모집단이 두 번째에 있는 집단에 있는 결과보다 크냐? 뭐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직선이랑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가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 조금 아니까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죠. 그러면 요 점, 요 만나는 요 점을 중심으로 이게 x0라고 하면 x0 이상일 때는 지금 이거보다 위에가 있잖아요. 얘가 이 직선이 더 크다. 그 모집단에 있는 결과가 더 크다. 결과가 큰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맨날 1차 함수 나온 다음에 그 함수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차 함수는 함수잖아요. 함수를 다시 표현하면은 방정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1차 방정식에서 1차니까 최고차 항의 차수가 1인 거죠. x,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ax라는 게 그래서 1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 단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a는 이제 0이 아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되는데 뭐 물론 a가 0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수가 1이 아니니까 1차 함수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은 여기 1차 함수가 되려면 요 x 1이 있는 거죠. x에 1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a가 있는데 여기서 단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죠. 전제 조건은 a가 1이 아니다. a 0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에 얘라고 써 있는데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가로쳐 놓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꼭 해놔야 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배우죠. 1차 함수가 아닌 거. 요 차수가 x분의 1, 마치 1차 함수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1차 함수처럼, 여기가 1이니까 1차 함수인데, 사실 이거 다시 쓰면은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분수니까. 분수에서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차수가 1이래야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말씀드린 대로 상수함수. 다시 쓰면은 0, x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죠. 0이 되는 바람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안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이게 무슨 뭐는 1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다른 값으로 x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변수에 의해서 y의 변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부동식이죠. 부동식. 여기 등호도 있지 다 있지만 이거는 이제 1차 부동식. 차수는 1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꼭 있어야 됩니다. 1차 함수를 고르세요. 여기 0이 나왔네요. 여기는 2가 있네요. 여기는 없고. 여기 상수항이네요. 다시 말하면 0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다시 쓰면은 y는 x분의 2가 되는데 다시 또 쓰면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꼭 1이라 해야 됩니다. 여기는 1이 된 거죠. 여기는 1은 있었지만 여기 앞에 개수가 0이라서 이렇게 하면 금방 고르실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답은 두 번째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새로 나온 용어 미리 얘기해 드렸지만 이제 상수 함수라는 게 있었죠. y는 ax 플러스 b가 있는데 if 만약에 a가 0일 경우에 y는 b가 됩니다. 이때 이 함수를 뭐라 그러느냐?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왜? 정의를 할 때 a가 0이지 x가 0이 아닙니다. x는 모든 실수, 모든 정수, 모든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b가 하나 있을 거고요. 뭐 c도 있을 수 있겠죠. 뭐 d도 있다고 칩시다. 뭐 많이 뭐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x는 뭐 무지 많아요. 뭐 정수, 자연수 뭐 해서 1, 2, 3, 4 뭐 쭉 있다고 쳐요. 얘가 1도 b고 2도 b고 3도 b고
4도 B고 다 모든 게 다 B로 갔을 때 요거는 조금 특이한 함수인데 상수 함수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이제 1차 그래프가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저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 이때도 만약에 이제 1차 함수가 되려면 a는 0이 아니다. 꼭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방법을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 어떻게 그릴 거냐? 무조건 이거는 원점을 지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a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가 양수일 때 플러스인 거죠. 0 아니에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0이 아니에요. 이게 1차 함수를 1차가 되려면 여기 1차가 되려면 a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니까 아까도 이제 여기가 a가 만약에 0이면은 이제 0 0보다 크거나 이걸 a라고 놓는다고 치면은 0보다 크거나 이게 0보다 큰 부분이죠. a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a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좀 저희가 배워보는 거죠. a가 만약에 이제 1이다, 2다, 3이다. 그 제일 쉬우니까. 그 y가 있는데 y는 뭐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어요? x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1씩 변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개수가 1, 2, 3 이렇게 커지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1, 2, 3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면은 1, 2, 3으로 되지만 2가 되니까 2, 4, 6이 되고 3이 되니까 3, 6, 9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난대요. 제가 그냥 그리면은 이게 그냥 또 제가 좀 잘못 그렸네. 약간 좀 다른데 여기를 좀 이 정도 내리죠. 이거 먼저 그려놓고 할 걸. 이게 그냥 y는 x예요.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2구 2구. 그 다음에 또 3이고 3이고 3 3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다고 이제 함수를 x라는 함수를 내가 그래프로 그렸다. 1차 그래프로 1차 함수 그래프로 그렸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티컬해지는 게 어떻게 변할 거냐면 아까 2를 넣었는데 이제 아까 a가 2가 된다고 했었죠. a가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원에서 연결돼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x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가파라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x가 조금만 변해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x가 조금 변해도 y의 값이 퍽퍽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벌써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울 거 미리 다 얘기 한 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는. 만약에 a라고 하는 이 개수값이 이 기준이 1이었는데 기준 1보다 만약에 작으면 기준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x축으로 누워요. 얘는 y축으로 붙어가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면은 y는 x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a가 1보다 크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1보다 크면 y축으로 점점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서요. 이렇게. 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x가 조금만 변해도 y가 급격하게 변화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y는 x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축으로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표현을 쓸 때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이 누웠다 그러는데 이 눕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많이 변해도 y가 변함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뭐라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그 간단한 원리가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해석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x가 조금만 변했어도 y가 많이 변한다. 급하게 뭐가 변하고 있구나. y값이. x를 많이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y가 너무
별로 변함이 없어. 아, 이거는 기울기가 낮구나. 기울기가 작구나. X축에 가까이 붙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추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음수도 이제 해봤어요. 이제 음수도 이제 앞서 했던 그림에 뭐 음수라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그림이 비슷하게 y는 x 지금 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둘 다 1이라고 하죠. 1, 2, 3, 3. 음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럴 때 이제 1, 2, 3이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돼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3이면은 여기니까 3이면은 더 가파르게 y축에 붙죠. 마찬가지로 얘도 1보다 절대값적인 개념으로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지났다고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워요. 점점 누워요. 눕는다는 말은 x의 변함에 따라 x의 변화가 있더라도 제가 색깔을 좀 바꿨어요. x의 변화가 크더라도 y가의 변화가 작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 a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개수의 값이 절대값으로 크기만 봤을 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크기가 1보다만 크면 x의 변화량이 보다 y의 변화량이 굉장히 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a 개수의 값의 그 크기가 분수였다면 그때는 변화량이 굉장히 작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림 다 다시 나왔죠. 정리돼서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미리 다 제가 알고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2, 3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y축으로 붙는구나. 저 말은 뭐냐면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 그냥 뭐 누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가 변하는데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 x가 조금만 변했더라도 y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